자,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와 정보 기술 중에서 지난 시간에 디지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오늘은 IT 기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까지가 지난주에 설명이라면, 그 이후에 최근까지 컴퓨터가 어떻게 그러면 계속 발전해 왔는지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이란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할 때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다 디지털 형식으로 시그널로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전기의 0과 1의 관계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비트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비트. 그래서 하나의 바구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바구니에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1, 전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0. 그래서 0과 1의 조합을 가지고 비트의 정보를 저장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했고요. 그 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0과 1로 이해를 할 거냐 할 때 필요한 게 이 코드 스키마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하고 인간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우리는 이제 이걸 몰라도 되죠. 우리는 그냥 ABCD라든가 0, 1, 2, 3, 4를 입력하면 되고요. 컴퓨터 자판을 치는 순간에 다 이런 0과 1의 조합의 코드로 이루어져서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도 있었죠. 이미지도 이렇게 디지털화 되고요. 이미지는 픽셀과 요 색, 한 색의 이 픽셀의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이제 2비트 코드냐, 이제 1비트 코드냐, 이제 비트 코드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이제 32비트 코드 체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혹시 뭐 화면 모니터 해상도 이렇게 얘기할 때 뭐 32비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이렇게 디지털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소리는 샘플링이죠. 샘플링. 그래서 1초에 우리가 몇 번 샘플링해서 이 선을 점으로 이제 인식을 할 거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정교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소리의 디지털화 이런 것들을 쭉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뭐 여러 가지 주판부터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콜로서스라는 이제 그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애니악 컴퓨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하죠. 그래서 초기의 컴퓨터를 이제 뭘로 볼 거냐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뭐 애니악도 우리가 초기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IT 기반 구조의 발전인데 이 IT 기반 구조의 발전을 보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컴퓨터의 역사를 쭉 봤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최근까지 흘러들어갖고 오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때요? 그동안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됐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나왔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양자 컴퓨터예요. 퀀텀이라 그래서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는 이제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었죠. 그러면 커다란 전선으로 우리가 쭉 만들어져 있던 거를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전선을 연결해서 막 사람들이 움직였고, 아까 전에 거기서 나왔던 분들이 있었죠. 여성분들이 그 컴퓨터를 막 조립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히든 피겨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컴퓨터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그 여성분들이 직접 이제 종이를 막 주면 그 종이로 계산을 막 했어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들이 컴퓨터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면 타자기라는 게 이제 계산기예요. 계산기를 가지고 막 두들겨서 그거를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나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시대가 있다가 이제 히든 피겨스에 보면은 그게 IBM 컴퓨터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오면서 그 흑인 여성들의 그 히스토리,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조명하는 그런 어, 그 영화예요. 보면 재밌고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면 이제 재미가 두세 배 되죠. 아, 저런 게 저런 거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초창기의 컴퓨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 용어를 볼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을 또 씁니다. 어떤 용어들을 쓰냐면은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런 컴퓨터들을 우리가 메인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인프레임 컴퓨터다라고 부릅니다. 큰 컴퓨터들 있죠. 아까 전에 봤던 뭐 그 캐비넷처럼 생긴 컴퓨터들 있죠. 덩치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와서 지금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와서 한번 설치해주면 그걸 못 움직여요. 그냥 설치해놓고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러니까 초창기 때 나왔던 그런 컴퓨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름을 메인프레임 컴퓨터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좀 작아지기 시작하죠.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그 미니 컴퓨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메인프레임 컴퓨터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이제 캐비넷처럼 생긴 것들이 쭉 있죠. 그렇게 돼 있었던 그런 컴퓨터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게 언제까지 썼냐면은 거의 90년대까지 이런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회사라든가 우리 학교들도 보면 전자계산서 들어가면 이런 컴퓨터들이 쫙 진열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쭉 진열이 돼 있고 거기 있는 컴퓨터들이 막 작동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미니 컴퓨터라든가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 크기가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미니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또 부르는 그런 이제 좀 규모가 축소된 그런 형태의 컴퓨터들이 나와서 기업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아까 전에 그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제럭스의 알토라든가 그다음에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된 거죠. PC의 어원은 퍼스널 컴퓨터예요. PC라는 말 자체가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PC라는 용어입니다. 그전에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메인프레임 컴퓨터들 들고 다닐 수 없는 지하실에 가면 가득 크게 만들어서 져서 있던 그런 메인프레임 시대,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PC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PC라고 한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처음에 PC가 만들어진 거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여러분들이 맥킨토시라고 부르는 컴퓨터 있죠? 네, 그래서 애플이 처음에 이제 개인용 컴퓨터로 이제 사용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애플은 단점이 뭐냐면 컴퓨터 하드웨어랑 그 안에 작동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우리가 OS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그런 운영체제들이 좀 한정이 돼 있어요. 오픈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는 그 애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 회사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캐만 우리가 그러니까 클로즈 시스템, 폐쇄적인 이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81년도에 IBM이 PC를 출시하면서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이때 당시에는 개인용 PC가 이렇게 많이 상용화될 줄 몰랐죠. PC라 그러면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회사나 기관에서 쓰는 게 PC죠. 그렇기 때문에 IBM에서 이제 그 애플이나 이런 걸 나오면서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갔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때 유명한 이제 빌 게이츠가 나오죠. 그래서 그 MS 그리고 인텔에서 보면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펜티엄이라는 프로세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이름이죠. 그 전에는 인텔에서 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명령어들 컴퓨터에 명령을 해주는 그런 기계 장치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CPU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죠? 요즘은 이제 그 이름을 펜티엄이라는 이제 인텔에서 이름을 붙여서 펜티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게 우리가 불려지고 있지만 인텔에서 만든 그 CPU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작동하는 그 운영체제, 컴퓨터를 작동하는 운영체제는 MS사에서 만든 옛날에는 도스였었죠. 도스, 윈도우즈 이렇게 넘어가면서 했는데 그 MS사에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PC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소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오픈을 해버렸죠. 오픈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MS 윈도우즈 운영체제만 갖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제 확장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애플이 처음에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확산이 된 거는 애플은 전략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오픈을 안 해주고요. 오픈을 안 해주고 자기네들만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죠. 대신에 빠르고 안정적이긴 해요. 애플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미지라든가 그래픽 활동하는 데는 아직도 맥킨토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분야에서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죠. 다양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IBM에서 뒤늦게 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IBM이 만든 PC가 엄청나게 확장을 한 거죠. 오픈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PC 시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인텔 프로세서하고 MS 도스만 설치가 되면 그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막 만들어서 끼워 팔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게 IBM 형식의 PC가 각광을 받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컴퓨터들은 결국은 이때 만들어진 IBM PC 형식의 그런 알고리즘과 그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때 당시에 애플이 만약에 오픈을 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애플을 쓰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애플이 특정 분야에 이미지 분야 또는 그래픽 분야에서는 많이 활용을 했었지만 시장을 선점을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애플이 이제 아이폰 시장을 선점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또 아이폰 그 핸드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을 지금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IBM이 처음에 만들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그 PC용 시장은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자기네들은 메인프레임 시장, 아까 전에 봤던 그 거대한 시장, 거기가 훨씬 돈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용 PC 시장은 뭐 이거를 이제 해야 되긴 하는데 할 수 없어서 인텔하고 MS한테 이제 넘긴 거죠. 넘겨서 그쪽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만든 걸 가지고 IBM이 PC라는 형태로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팔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됐죠. 오히려 IBM이 주도권을 잃고 지금은 인텔이라는 회사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핵심 엔진이 되니까 인텔이라는 회사와 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운영 체제는 MS, 빌 게이츠가 만든 MS가 엄청나게 힘이 커지면서 지금 이제 역전이 됐죠. 오히려 인텔과 MS가 컴퓨터 이런 PC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MS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윈도우즈였습니다. 애플은 그때 당시에 윈도우즈였었어요. 여러분들 윈도우즈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이콘이 있죠. 컴퓨터 화면에 아이콘이 있으면 그걸 클릭하면 작동을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미 그런 작동 기법을 썼는데 MS사에서 만들 때는 그런 아이콘을 갖는 그래픽 유저가 없었어요. 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스라고 해서 타이핑하는 시스템이었고 그것도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급하게 이제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수정해서 이제 그걸 다시 IBM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그런 히스토리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지금은 뭐 개인용 PC 그러면 전부 다 IBM P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맥킨토시라든가 맥을 많이 쓰는 데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뭐 IBM PC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IBM PC고요. IBM에서 만들어서 이제 팔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인텔 소프트웨어하고 프로세서하고 그다음에 그 MS 도스를 여기서 깔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발전을 하면서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구조로 가냐면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고 이럴 때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웹브라우저 있죠? 웹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주소를 치고 수강 신청하면 그 수강 신청한 것들이 지금 학교 컴퓨터에 여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웹브라우저 하나를 키워놓고 그거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어디를 접속하냐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사 인트라넷 알죠? 학사 인트라넷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서버들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버 쪽에 요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데이터의 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데이터베이스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는 가고 있고요. 그래서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과거에는 우리 회사에 그거를 다 설치를 해놓고 깔아서 썼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임대해서 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이러한 웹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우리가 작동을 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큰 데이터 센터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쓴다고 했죠. 요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컴퓨터를 직접 바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게 우리가 플로피 디스켓, 여러분들은 뭐 지금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전에 있던 거라서 플로피 디스켓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반도체의 그 직접 밀도, 그 반도체의 이제 용량이 28개월, 2년마다 18개월 또는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적재가 돼 있죠. 그래서 펜티엄 프로세서 요즘 뭐 이제 그 코어가 8개짜리 있는 뭐 4개짜리 8개짜리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제가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요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여기 5개에서 0과 1, 그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에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 CPU에 대한 구성 요소가 진공관, 뭐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직접 회로 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지금 보는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게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뭐 동영상을 이제 저는 수업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자세하게 잘 설명한 동영상이더라고요. 실제로 볼 수 있는 그 동영상. 그래서 말로 잘 설명하고 사진으로 보여줘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릴레이 있었죠. 아까 전에 물론 이제 저희가 수업하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0과 1의 조합, 전기 신호를 이제 0과 1,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거나 막는 기계 장치, 그걸 릴레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릴레이를 여러 가지 조합을 논리적 회로를 만들면은 우리가 0과 1의 그런 다양한 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릴레이를 이용해서 처음에 계산 장치를 만든 거고, 그거를 최초의 컴퓨터로 보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산하는 장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지금 본 것처럼 진공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세대가 또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세대. 혹시 뭐 이제 옛날 라디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음악을 아날로그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진공관 스피커를 되게 선호해요. 요즘은 워낙 비쌉니다, 오히려. 이 진공관을 하면은, 스피커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아날로그 감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이 진공관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컴퓨터에도 이런 진공관을 이용을 해서 했던 세대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과거의 옛날 세대고요. 옛날 세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다가 보시는 것처럼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어져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요거가 이런 큰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전구라고 보시면 돼요. 백열 전구. 이런 전구처럼 생긴 것들이 이렇게 작은 소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작은 소자로 만들어지고 요게 이제 세 가닥이 돼 있죠. 이 세 가닥에 전기를 흘려서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반도체. 지금 뭐 요즘 보면은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만들거나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죠. 그만큼 요즘은 모든 기계 장치에, 전자 장치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라고 하면 트랜지스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트랜지스터가 이제 반도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있었다가 컴퓨터들 이렇게 뒤에 뜯어보면 이런 거 기판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직접 회로가 있죠. 직접 회로. IC라고 부르는 거 있어. IC. 그래서 이런 IC 칩이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밀도 IC 칩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가죠.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몇 개 안 들어갔었는데 그 트랜지스터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를 이 안에 집약해서 넣을 수 있죠.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그거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그죠? 삼성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반도체가 컴퓨터에 지금 머리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서에 바로 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펜티엄이라고 부르는 프로세서 안에 보면 이 반도체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나노미터 수준으로 이제 그게 이제 가공이 돼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이런 펜티엄 프로세서가 옛날에 만들었던 컴퓨터에 뭐 수백 배, 수천 배의 그런 성능을 우리가 자랑을 하니까 얼마만큼 집약이 돼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나노미터라 그래서 아무리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개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넣어도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즘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전기 대신에 이제 양자라는 거를 퀀텀 양자를 이용을 해서 그 양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0과 1의 조합을 만드는 건데 단순하게 0과 1이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로 동시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0과 1이 아니고 비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비트의 개념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퀀텀 비트의 개념으로 해서 비트 하나가 0과 1이 두 가지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우리가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계산을 이제 그런 이제 정보를 더 많이 담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제 시운전을 하는 상품으로도 나와 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얘기가 많아요. 이거는 초기 버전이고요. 초기 버전인데 이런 초기 버전이 현재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구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초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구현을 했는데 실제로 양자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양자 컴퓨팅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지금도 계속 개발해서 이제 쓰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자 컴퓨팅까지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 우리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유비쿼터스 세계 또는 사물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센서를 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서들이 모든 사물에 이제 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임베디드라고 합니다. 임베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내장된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서 칩들이 이제 사물에 다 내장이 되죠. 여러분들 냉장고, 텔레비전 안에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칩들이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모든 그 명령어들을 그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해줍니다.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일정한 기능만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도 있고 컴퓨터처럼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칩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각각의 사물들이 이런 칩들을 그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정보를 처리하고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쭉 하드웨어가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는 이런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가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CPU가 내장돼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가 그 안에 깔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도 듣고 있고, 인터넷도 알고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해봤는데, 음, 자, 오늘 요번 주는 우리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죠? 컴퓨터에 대한 0과 1의 컴퓨터의 기본 원리인 디지털에 대한 개념, 0과 1의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을 디지털로 저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트라는 개념으로 저장이 되는 거, 비트, 바이트,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게 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안에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요번 주에 쭉 했습니다. 아마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맨날 쓰기만 하셨는데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죠? 많이 생소하셨을 거고 신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많이 신기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 언제 봐요?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거 볼 기회가 많이 없을 겁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 주에는 요번 주에는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잘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